윤석열이 개임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김건희가 왕이 되고 싶다. 이 좋은 걸 계속 누리고 싶다.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 계엄을 하고 싶은데 계엄령 선포 명분이 없단 말이죠. 이 공공질서 유지가 안 되는 사태를 말하는 건데 작년에 뭐 무장 봉기가 나가지고 경찰로 치안 유지가 안 되고 그런 무정부 상태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지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해왔죠. 네. 특검이 바로 그 의심 의혹에 대해서 답을 낸 겁니다. 박정희 특검부 브리핑 잠시 직접 들어봅시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전 드론 작전 사령관과 함께 유기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무인기 평양에 침투시켜서 전쟁,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계엄 선포하는 군사 반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을 일반 이적으로 공소 제기한다. 일반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건데 형법 99조에 어떨 경우 이적죄로 합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경우 적에게 이롭게 할 경우 외환죄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외환죄는 적과 통모 네. 서로 짜고 해야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적죄는 적과 통모 없이도 대한민국 군사 이익을 해치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징역 3년 무기까지 되는 건데 특검은 이제 통모, 북한과 통모 이건 수사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적용을 선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여인영 메모를 공개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한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를 공개만 하고 설명은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메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평가는 군사기밀 침해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군사 기밀 때문에 메모를 막 설명할 수는 없어서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확실하네 하는 내용 중심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 2024년 10월 18일 메모 읽어봐 주세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저 다음 페이지요. 북한의 러시아의 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 남한이 무인기를 보내는데 가만히 있으면 북한 체면이 손상될 곳으로 보내. 네. 그래서 반드시 대응할 곳. 예를 들어서 평양 핵시설. 저는 이거 보고 이 자들은 진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엄령 영구 집권할 생각을 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쟁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건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벙커에서 안전하게 있을 테니까. 존댓말로도 있잖아요. 공략해야 합니다. 자기가 볼 메모인데 존댓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보고를 할 걸 자기가 미리 써본 거야. 윤석열한테 전해용으로 보고했다고 보여지는데.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그 최종 상태 어떻게 돼야 하느냐? 미니멈은
안보 위기, 최소한 남한의 안보 위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거고 네.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란 누구나 알듯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홍수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벙커에 있던 일부 네. 나머지는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전면전 상황을 의미하는 걸 보이죠. 이 나쁜 새끼들이야. 티그티 시옷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들임. 적은 매우 수세적임. 자, 지읒, 티읒, 치읒, 비읍. 이거는 정보사, 특수사, 수방사, 방첩사. 적 행동이 먼저다. 그리고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한다. 자,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한 걸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네. 적 행동이 먼저다. 그래서 무인기를 비밀리에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무인기 보낼 때 합참을 패싱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시 또는 경찰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 이게 바로 계엄의 조건. 네. 헌법에 나와 있는 전시 또는 사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엄 선포의 조건이거든요. 이 빼박이죠. 빼박. 네. 그걸 만들어내려고 한 겁니다. 계엄 선포의 조건을 만들려고 북한 자국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것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적이 수세적이다. 북한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때 계속 무인기 보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했거든. 네.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 군경합이 아니라 군과 경합동이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필수. 네. 실제로 12월 3일 계엄 초기부터 경찰이 먼저 국회를 둘러싸고 그리고 계엄군 보냈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다는 얘기고.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전천, 조혜주. 이게 1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한 달 전에 전 명단이 확정돼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거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방첩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방첩사가 저 사람들을 네. 잡아가야 된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게다가 전 명단을 잘 보세요. 제 이름 뒤에 양정천이라고 돼 있죠. 네. 저건 양정철이에요. 그러니까 여인형은 저걸 받아 적을 때 양정철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체포 명단에 넣어요. 저건 받아 적은 겁니다. 네. 저는 명단 작성에 김건희 개입을 매우 강력히 의심합니다. 윤석열 정말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형수처럼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었던 거예요.